안녕하십니까. 토론 사회를 맡은 최철재입니다.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을 대표해 나라를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속초, 인제, 고성, 양양에 출마한 두 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정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거 속초시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며 MBC와 KBS 두 곳의 공영방송 채널을 통해 약 7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토론회에 초청된 후보자의 순서와 자리 배치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양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양수입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동기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동기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들은 후에 두 번의 공통질문과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주도권 상호토론, 이어서 두 번의 공통질문, 또 주도권 상호토론, 또다시 공통질문과 주도권 상호토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가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공약과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안보다는 정책과 공약 위주의 토론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발언을 시작할 때부터 기산되며 종료 시각이 지나면 사회자가 제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도의 지나친 인신 공격이나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후보자의 기조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간입니다. 순서에 따라 이양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과 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이양수 인사 올립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들이 잘 모여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저 이양수는 오랫동안 국회 보좌관 생활을 하며 입법을 비롯해 정책 개발 능력까지 탄탄하게 쌓아왔습니다. 정치의 정도를 걷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배워왔습니다. 또한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했고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면서 국정 운영은 물론 국민들과의 소통 능력까지 배가시켰습니다. 저는 잘 준비된 실력으로 지난 4년간 국회의원 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국비 8,600여억 원을 확보했고 지역발전과 주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애썼습니다. 동서고속철도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만성적인 속초의 물 부족 문제를 580억을 반영해서 해결해 왔습니다. 양양경찰서를 신설했습니다. 고성군의 해중경관지구 사업에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했고 어촌누리 300 사업으로 관광지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수산직불급은 해묵은 과제였는데 해결해냈습니다. 그 결과 4년 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께서 주시는 큰 상을 18개나 받았습니다. 중앙에서도 원내대변인, 총선기획단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동기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동기입니다. 설악군에는 수년에 걸쳐 산불과 태풍 등 많은 재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큰 재난이 있습니다. 우리 설악군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없다
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본회의 출석률 241위, 더 중요한 상임위 출석률이 무려 258위, 법률 제정안은 단 2건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한 지역의 정치 재난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고성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책 좀 마련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이재민들을 제재하면서 그들을 내쫓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그 제정을 반대했던 그래서 온 국민과 유가족을 더 아프게 한 사람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주택을 5채나 보유했던 사람, 공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 무늬만 지역 주민, 이제는 진짜를 가려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치 재난의 시기를 끝내야 됩니다. 주민의 지지를 철저히 배신한 사람보다는 진짜 일할 사람으로 선수 교체해야 합니다. 설악의 관문 인재가 포함됐습니다. 더 많은 일이 필요합니다. 이제 방전된 배터리보다는 성능 있는 배터리로 교체해 주십시오. 후보자들의 각오와 출사표를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교차 방식에 따라서 이동기 후보, 이양수 후보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는 계속해서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다시 우리 지역의 선거구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설악권 시군 통합이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큰데 두 후보께서는 앞으로 바람직한 선거구 유지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난 2016년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 당시에 사회자께서 선거구 유지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시 이양수 후보님은 인구 증가 정책과 또 지역 공동체 강화를 통해서 선거구를 유지하시겠다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인구 증가 정책 제대로 된 게 있는지 또 지역 공동체는 더 끈끈하게 단련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만 인구는 줄었고 또 3개 시군의 협력은 더디기만 합니다. 저는 이처럼 공허한 공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다자주 가구 지원 확대와 또 같이 실현 가능하고 꼭 필요한 일부터 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의 책임 또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설악권 통합은 필요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진적인 통합 논의는 자제해야 합니다. 그동안 설악권 통합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정서와 설악권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생활권이 통합이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인재까지 들어온다면 이는 통합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지역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정서적으로 한 지역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통합 먼저 얘기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고요. 특히 끝으로 저는 그 설악권의 공동 발전과 또 동방 성장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설악권 논의가 돼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구 획정을 통해서 잃어버린 인재 군민의 자존심 반드시. 네,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토론회가 정책 경쟁이 돼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 경선에서 낙선한 최상용 후보나 박상진 후보가 올랐다면 아주 건전한 정책 토론회의 장이 되었을 텐데 모두 말씀부터 네거티브를 하기 시작하니까 참 유감스럽습니다. 합리적인 선거구 유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괴물 선거구를 퇴출시켰습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이 하나가 되는, 설악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선거구를 만들어냈습니다. 6개 시군을 묶는 괴물 선거구가 나타나자마자 저는 바로 저희 상임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들, 지도부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서 현재의 설악권 선거구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인구가 16만 9천 명입니다. 이제 다시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다시 변경될 일은 없습니다. 인제를 포함한 설악권 선거구가 20년 만에 묶였습니다. 아주 발전의 기폭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군 통합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점화되고 또 통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논의될 것 같은데요. 시군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공감합니다. 다만 모든 제반 여건이 성숙해지고 또 주민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제가 공약한 내용과 같이 설악권 투어버스라든지 설악페이, 시군 간 연계 사업 확대 등을 통해서 설악권 4개 시군이 서로 가까워져야 되고 이를 같이 도모해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설악권에 대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시청은 어디에 가고 경찰서는 어디에 가고 혐오시설들은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 계획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고 투표에 붙여서 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도 인프라 구축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동서고속철도와 동해 북부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동해 북부선과 동서고속철도가 제때 착공이 되고 또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방안을 우리 두 후보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양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2016년 7월에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지역 주민한테는 나쁜 정부입니다. 준공 시기가 당초보다 매우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기에 착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공사 구간을 8개로 분할해서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8개 구간을 나눠서 동시 착공을 하면 공사가 빠르겠죠. 그리고 터널 구간이 2개가 있습니다. 춘천역 지하화 구간이 있고 미실령 터널 지하화 구간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하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철도뿐만 아니라 강릉부터 고성 제주까지 가는 이 동해 북부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래에 우리나라 경제 영역을 유라시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서고속철도와 함께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동서고속철도와 동해 북부선이 이어진다면은 아마 우리 강원도와 우리 설악권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철도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동서고속철도의 경우에는 2001년에 시작해서 2016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기 착공을 위해서 동해 북부선을 남북 경협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 남북 경협 사업은 예타 면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설계비는 남북 경협 자금에서 가져오고 공사비는 우리 일반 철도 예산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동서고속철도와 동해 북부선 조기 착공에 저의 모든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서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동기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네, 동서고속화철도 및 동해 북부선은 조기 착공 또 조기 개통에 의한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는 우리 이양수 의원의 후보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하지만 법적인 면에서 조금 차별화가 되는데요. 기본 설계비 292억 원이 이미 확보가 됐고 실시 설계를 위한 61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동서고속화철도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원정 투쟁과 끊임없는 요구로 얻어낸 성과물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확정은 됐지만
추진은 지지부진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또 기본 계획이 고시되는 등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역시 현 정부와 가장 소통이 잘 돼 있는 후보, 여당 국회의원만이 예산 확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제 3월 기본 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기본 설계에 15개월, 또 실시 설계에 18개월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이를 최대한 단축해야 합니다. 특히 1년 6개월이나 걸리는 실시 설계를 1년으로 단축하고 또 그 과정에서 꼭 통과해야 될 국립공원심의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협의가 빈틈없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세세한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야당 의원에 비해 예산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다는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동해 북부선의 조기 착공 핵심은 우리 이양수 후보도 말씀 주셨지만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예타 면제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 우리 김현철 통일부 장관께서 속초에 방문하셨을 때 이 부분 강력하게 요구하셨고 또 장관께서도 조기 착공 분명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으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본인의 공약을 발표하시고 그 공약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공약 발표에 2분, 토론에 5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의 공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2분입니다. 네, 저는 저희 모든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 설악군의 국제관광 자유지대를 조성하겠습니다. 국제관광 자유지대는 단순 관광을 넘어서 문화와 레저, 또 교육과 의료 등 다방면에 걸쳐 조성할 계획이며 여기에 산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또 속초와 금강, 원산을 잇는 평화크루즈, 또 양양국제공항과 원산 갈마공항을 연계한 하늘길 개발을 통해서 설악과 금강을 한 벨트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악군은 산악관광과 해양관광, 또 DMZ를 이용한 평화관광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국제관광지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고성은 남북평화통일의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인제에는 대형 복합 쇼핑몰을 조성해서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분산된 통행량을 회복시키고 국제관광 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반드시 들려갈 수 있는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속초는 크루즈 중심의 해양관광 거점으로, 양양은 국제공항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테마파크는 2026년에 동서고속철도 개통에 맞춰서 우리 3천만 관광객 시대에 맞는데 우리 지역은 관광 인프라가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3천만 관광객들이 정말 이 테마 시설을 통해서 정주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을 만들겠습니다. 춘천 레고랜드는 7, 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반해 우리 설악군의 테마파크는 어린이와 청소년 또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소비가 확실히 되는, 그래서 우리 관광 지역의 거점 관광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양수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상호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이동기 후보께서 국제관광 자유대 조성을 대표 공약으로 내셨는데 원산 지역이 거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해요.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미사일하고 방사포를 요즘도 계속 쏘아대고 있는데 과연 남북 협력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그 원산 지역에 뭐 하고 싶으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위배가 돼요, 현재. 2375호가 대북 합작사업 금지하고 있고 87호, 97호 다 지금 위반이 되고 있는데 안보리 제재 어떻게 해결해서 남북 협력이 이끌어낼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30초요. 네. 이양수 후보님이 지난 선거 때 공약하신
개성공단을 대체하는 DMZ 내 산업단지 조성 공약을 보면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훌륭한 공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남북 간 평화만이 우리나라가 살고 또 서로간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 분명히 호전되고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저는 통촌이 고향인 실향민 2세입니다. 원산을 포함해서 설악 금강을 연계하는 개발이 우리 강원도, 특히 우리 설악권, 북부권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남북평화 교류의 전초기지 고성과 설악권을 위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짧은.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DMZ 그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공단을 했고 그것도 법안도 냈고 했었는데 그건 그때는 남북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제2 개성공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가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어요. 지금은 지금 삶은 소대가리라고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남북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우리가 위반하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약을 낸다는 것은 헛공약에 불과하고 이거는 표만 얻기 위해서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공약이지 실질적으로 가능한 공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철도에 대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철도 사업 노선이 44개입니다. 철도 예산은 연간 4조예요. 그러면 한 개 노선에 1,000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동서고속철도 하려면 1년에 한 4천억 원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재원을 조달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동서고속철도는 정말 수십 년간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입니다. 우리 이양수 후보님께서도 4년 전에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슬로건을 내거셨는데요. 자, 법이 우선하지 않고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 대목에 있는 것입니다. 4천억 예산 정치인이 하라고 만들어 준 겁니다. 말씀하신 지금 철도 예산이 2조가 넘는 예산에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예고된 2026년에 절대로 완공하지 못합니다. 저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임기 내 또 임기를 단축해서 네, 30초 됐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초선이 예산 막다는 거 아니고 여당이라고 막다요. 전국에 여당원이 100명이 넘는데 100명 여당원이 예산을 막답니까? 그거는 좀 말이 안 맞고 2021년까지 현재 41%의 그 철도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절반 가까이 21년까지 완공되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우리가 예산을 좀 딸 수 있는 그 방법이 용이해져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그런 환경을 잘 이용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동기 후보께서 인제에 국도 31호선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질문은 인제 국민분께서 꼭 질문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왜냐? 국도 31호선 이것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만드는 데만 인제 국민들이 수년간 노력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타를 받게 됐는데 갑자기 31호선을 예타를 면제한다 그러는데 예타 면제 사업은 공공청사, 문화재 복원, 국방 관련 사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대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얘기하시는지 그분이 납득이 안 된대요.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네. 어제 좀 충분히 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말씀대로 31번 국도 대체 노선 건설은 인제 국민의 수건 사업입니다. 저 역시 우리 최상기 군수님과 여러 분들이 이 사업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공보물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타 면제를 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비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면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30초 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예타는 이거는 어려운 사업이고 예타를 잘 받아야 되는 사업. 예,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이양수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자신의 공약을 2분간 발표해 주십시오.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설악권 선거구가 재탄생했습니다. 4개 시군의 장점만을 잘 합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저는 설악권 동반성장 마스터 플랜 수립과 추진 이것을 핵심 공약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먼저 지역 전문가 그리고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협의체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설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설악권 투어버스를 만들어서 설악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관광객들이 어디를 오든지 나머지 3개 시군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뭉쳐 나가겠습니다. 설악페이를 만들어서 설악권에 오시는 분들이 설악페이를 쓰면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많은 곳에서 면제를 받는 그런 페이를 만들어서 우리 경제 활성화, 경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국비 확보가 아주 용이한 시군과 연계 사업을 발굴해 내겠습니다. 설악권의 체류형 관광지를 많이 조성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설악 자벌들을 유치해서 아이들과 학생들이 직업 체험을 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만실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분만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도 도입해서 젊은 부부나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제 같은 경우에는 44호선, 46호선 주변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데 관광지를 많이 유치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은 접경지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경 지역 지원 예산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은 문재인 정부가 발목 잡고 있는 오색 케이블카 반드시 설치해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동기 후보의 주도권 차례입니다. 이양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네, 후보님께서 제시하신 설악권 동방성장 마스터 플랜이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지난 4년 임기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이를 좀 구체화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것은 지난 4년 동안 우리 이양수 후보가 일을 안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벌드 말씀하셨는데 자벌드는 우리 고용노동부가 민간 유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고용노동부는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자벌들을 확대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이 올수록 적자를 내고요. 또 더 무엇보다도 우리 강원도에는 전국 최초로 자벌드 기능에 또 상담 기능까지 더한 강원진로교육원이 속초 있습니다. 연 2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강원진료위원회 오히려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도내 학생들이 또 전국의 학생들이 좀 더 이게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또 강원진로교육원은 무료로 이용을 하는데 혈세를 들여서 중복된 그 사업, 이 거액의 혈세를 들여서 자벌들을 유치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진로교육원은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이 자벌드 사업은 이제 공모 사업입니다. 노동부에서 이거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지금 전국을 권역별로 자벌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에도 있고 영남 쪽에도 있습니다. 지금 강원권과 저쪽에 충남 호남권에 지금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벌들을 유치하면 거기에 상당히 큰 시설이 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자벌드에 가서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분당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손잡고 부모들이 학생들 자녀들 손잡고 와서 자벌드에서 체험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관광시설로서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후보로서 조금 과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강원진로교육원이라는 아주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는 좀 삼가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후보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수산직불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지역 어업인들은 말씀하신 대로 해양 자원 고갈과 또 어업 소득 감소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도 어민의 아들로서 정말 좋은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저는 어촌계의 공익성도 좀 동시에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촌계는 주로 마을 어장 관리, 또 해안 청소, 또 수산물 통계 작성 등 공익적 역할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 통장님들에 비해 그 어촌계의 역할에 좀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좀 이렇게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촌계장 활동비라든가 이런 지원 근거를 꼭 마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양수 후보는 그 우리 어촌계의 지속 가능한 담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유, 좋은 생각이에요. 어촌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활동비라든지 어촌계장님의 그 여러 가지 일들 수행하는데 뭐 경비 지원한 건 저는 대단히 찬성하고요. 더해서 조건분리 직불금이 수십 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공약만 하고 해결하지 못하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조건분리 직불금 해수부하고 싸워서 만들어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법안도 통과시켰고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처음으로 조건분리 직불금이 70만 원이 나갑니다. 또 그중에 30%를 70%는 어민들한테 직접 지원되고 30%는 어촌계에 또 됩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직불금들을 저는 이제 내년에 공익형 직불금으로 좀 더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해수부하고 계속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공익형 직불금 만들어서 어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또 하나 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좀 더 하는데요. 특히 어민분들, 저희 아버지도 배를 타셨고 또 어머니도 지금 어민으로서 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바다에 대한 문제는 누구보다도 이 어민의 아들 이동기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면서 이후 발전적인 전략과 계획들을 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속초의 관광수산시장이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속초가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자리매김을 하려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데 앞으로 속초가 최고의 관광지로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겠는지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 후보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낙후된 설악권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양수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설악권의 그 상권 활성화, 설악동 재정비 이것은 정말 과제인 동시에 풀기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설악산을 엄청나게 개발시켜놨는데 강력한 자연공원법이라든 규제로 인해서 이게 지금 낙후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들이 시설 투자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해요. 이것은 정부가 너무 강한 규제책을 쓰고 있다.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지금 설악권이 활성화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자연 풍광을 즐기는 관광 트렌드에서 다양성과 재미를 동시에 느끼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동에 이번에 제가 예산을 264억 원을 투입을 해서 설악동 재건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합니다. 설악동 재건 사업의 공공투자를 통해서 민자 유치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설악동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설악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단시설지구가 좀 활성화돼야 됩니다. 밴프 국립공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트레킹 코스, 스키장, 헬기 관광 이런 것들을 유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지금 캐나다의 밴프 국립공원은 변모했습니다. 우리 설악산 국립공원도 그런 식으로 밴프 국립공원의 모델을 따라서 집단시설 지구를 좀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지금 있는 상가 그것이 좀 너무 낙후되고 노후돼 있는데요. 그거를 한 2배 정도의 연면적으로 키우고 기존 점포 입주자들한테는 똑같은 면적으로 주고 나머지 남는 그 반의 면적을 젊은이들이 찾는 공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어울리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색 신규 점포들을 많이 만들어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게 되면
호텔, 리조트, 모텔, 온천 이런 거 하려는 민간 자본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동기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네, 사회자께서 속초관광수산시장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됐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곳 역시 추가 투자가 절실합니다. 그동안 지자체와 상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연간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설악권의 대표적인 관광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인들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차장도 좀 더 확보해야 하고요. 또 시설 개선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점도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설악성 관광 활성화는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시도들이 번번이 실패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설악동 재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저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스포츠 마케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산악 지형과 동해바다를 이용해 사계절 전지 훈련이 가능한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사계 시군과 의회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조언들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권과 관광지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동선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를 예산 확보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저는 또한 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설악동 활성화는 물론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경영안전자금 확대와 또 중복 대출 규제 완화, 또 대출 간소화 등 금융 문제를 먼저 풀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 저는 어릴 때부터 찾고 함께 지금도 호흡하는 곳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관광조성지대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네,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미시령 터널 통행이 60%가 감소가 됐고 인제의 44번 국도 주변이 상권이 완전히 황폐화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시령 터널 통행료 폐지 문제, 또 아울러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묘책이 있으면 우리 후보자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후보부터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네, 44번 국도 활성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길 자체가 좋아지고 빨라져야 됩니다. 44번 국도를 고속도로보다 더 쾌적한 도로로 만들어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저는 44번 국도 전 노선에 신호 감응 체계를 도입해서 최대한 막힘없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확실한 예산 투입으로 도로를 정비해서 그 주행 질감을 고속도로에 비해 더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4번 국도를 이용해야 하는 확실한 메리트를 만들겠습니다. 인제군에 복합 쇼핑몰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는 인제군만뿐만 아니라 속초, 고성, 양양에까지 시너지를 미치는 사업입니다. 양양공항과 속초 크루즈, 또 설악산 관광, 또 금강산 관광 등 3천만이 넘는 관광 수요자들이 인제의 복합 쇼핑몰에서 쇼핑과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쇼핑과 관광을 우리 44번 국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44번 국도의 활성화요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미시령 터널 통행료 관련해서는 제 공약에도 있습니다만 국가 매입을 추진해야 됩니다. 또 무료화를 하겠습니다. 인제와 속초는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왕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시령 터널의 통행료를 당연히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공단에서 우리 강원도는 150가량의 손실을 매년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악화는 물론 44번 국도의 통행량을 감소시키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요금 3,300원을 받는 미시령 터널 국가 매입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양수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2분입니다. 예, 인재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국도 44호선, 46호선 주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동규 후보께서 길을 고속도로처럼 아주 질감 좋게 잘 닦겠다고 그러셨는데 어제 그것을 보신 인제 국민 한 분께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고속도로처럼 길을 잘 닦아놓으면 더 잘 통과하는 거 아니냐. 인제 좀 머무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인제는 사실 설악의 관문입니다. 인제를 들려서 동해안으로 올 수가 있어요. 속초고성 양양으로 영만 넘거나 터널만 넘으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권을 방문하는 수도권 주민들, 그리고 전국의 관광객들을 인제부터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제를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고 인제를 목표로 해서 오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인제에 먼저 많은 관광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속초고성 양양을 최리형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어촌누딜 사업을 많이 유치하고 각종 관광지를 유치했습니다. 지금 다 설계 중이고 공사 중입니다. 인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제에 많은 내수면들이 있습니다. 이 내수면에 강마을 재생 사업이다 이런 걸 통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촌누딜 300 사업의 예산을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강마을 재생 사업을 통한 관광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색 있게 만들어야 돼요. 원주 같은 경우에 문막인가 거기 가보면은 출렁다리 하나 만들어 놓고 1년에 관광객을 200만 명씩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특색 있는 우리 인제에만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재미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을 유치해야 됩니다. 이거 원래 계속 추진되던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단됐던 건데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자작나무 숲, 빙어 체험마을, 용대 관광지 이런 거를 삼각결트 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인제에 500만 명의 관광객이 와서 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두 후보자들께서는 서로 간에 하실 말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되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최소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가급적 1분 이내에 답변과 질의를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양수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30초 질문하고 30초 답변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동기 후보가 그 공약에 있어서 현역병들을 주소지를 영내하겠다라고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행자부에서도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위헌인데 어떻게 위헌 법률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주민등록법을 헌법에 위헌되게 만든다. 그런 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30초간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 양구에 복역 중인 복무 중인 군인이 이제 제기했던 부분인데 주민등록 이전은 현재에서 개혁 결정이 났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군인들을 지역 주민으로 볼 수 없다는 점과 또 정치적으로 중립을 시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병사들은 평일 외출을 나가야 하고 또 지역 축제와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과 정말 잘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법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재 결정이 났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죠. 그래서 그 군인들의 40초 됐습니다. 주민등록법 법을 바꿔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40초 드렸어요. 이게 군 장병이 그 지역에 이제 주민등록지를 하면은 1년 6개월 근무하는 사람이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 대표를 뽑고 그 사람이 이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년 6개월 있는 사람이 평생 사는 지역 주민들과 똑같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다. 이거는 100년, 200년이 지나도 바뀔 수 없는 건데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헛공약 들고 나와서 이게 20년, 30년 된 공약들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아무도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그 이동기 후보에 대해서 자서전을 무상 제공하고 그다음에 명함에 허위사실 게재하고 확성장치 이용했고 이런 걸 또 식사를 제공하고 이런 걸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근데 이동기 후보께서는 당에서 검증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랬어요.
선관위가 경미하면 경고나 주의를 줄 텐데 그런 처분을 안 해주고 검찰에 고발했다면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아직도 경미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네 가지 건은 우리 선관위에서도 물론 검토를 했겠지만 저도 법률 자문을 받고 또 우리 당의 정말 채밀한 검증 절차를 밟았고요. 네 가지를 일일이 여기서 30초 동안에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충분히 우리 이양수 후보님께도 개인적 충분히 있어서 설명을 드려서 별 문제가 없다라는 사적인 의견도 나눴지만 이 문제 역시 정말 지역 주민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냥 위로 차원이었습니다. 법적인 견해는 아니라는 걸 밝혀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논문 표절 문제를 제가 제기했어요. 네네네. 우리 이동기 후보께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나오셨다는데 그 논문 중에 14%가 표절 같다. 확인해 보셨는지 그리고 표절이 맞는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표절 의혹이 문제가 되는지도 엿줄 수 있을 만큼 저도 좀 이렇게 정말 심각한 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제 말씀 주셔서 불이 나게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제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제가 논문 보면은 각주 달 것은 각주 달고 또 창고 문헌 또 인용한 사이트들 다 게시를 했고요. 지금 각주가 달리지 않은 표 2개가 있는데 이거는 보면은 제가 예, 시간이 됐습니다. 예,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동기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해 주십시오. 역시 시간은 4분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양수 후보님, 작년에는 여당 후보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마하는 마음으로 여당 후보의 힘으로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 풀겠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수많은 난제, 수많은 해결을 해야 될 국정 과제가 있는데요. 그 동서고속화철도 시대에 맞춰서 정말 말씀대로 정말 2020년 조기 완공을 위한 예산 확보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여당 후보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예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으로서 가능한 것인지 30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2년은 여당이었고 2년은 야당이었어요. 그런데 야당 할 때도 여당 할 때만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확보했냐면 장차관한테 부탁 안 합니다. 3월, 4월부터 실무자들, 5급 사무관, 6급 주무관들 정부 청사에 쫓아다니면서 그분한테 미리 설명해 놓으면 그분들이 좋은 보고서를 써서 나중에 높은 사람들도 결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합니다. 실무자들을 잘 해서 이렇게 확보를 해냈고요. 제가 4년 동안 확보한 예산이 8,600억 원이 넘어요. 역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중에 아마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 많이 딴 국회의원 그래서 앞으로 또 당선시켜 주셔서 4년 동안 또 예산 많이 확보하고 특히 고속철도 사업은 제가 아주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19년 제가 보도자료도 또 어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강원도 교육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은 특별교급원 신청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치적물이 아닌 교육청 고유 업무다라는 제목으로 유례없는 보도자를 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우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찾아가면서 뉴딜 300 또 우리 아까 말씀 주셨던 우리 5월이의 해조경관 사업 제가 지역 주민들이 이양수 후보로는 어려우니까 여당 후보가 좀 해결해 달라. 지역위원장 해결해 달라 그래서 제가 찾아뵙고 그럼 제가 해결해 주면은 나중에 해결되면 이양수 후보님이 문자를 보낼 텐데 내가 했다고 저한테 그게 콩고물이라도 오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이것은 이양수 후보님이 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도 한번 해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시간이 없어서 그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말 밥 사주고 뺨 맞은 격입니다. 우리 강원도 교육감이 3선이 되더니 정말 안하무인이에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선 시군에서 도나 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다시 교육청이나 각 부처로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국회의원이
도청이나 도교육청에서 뭐 예산 요청했냐고 받고 각 부처로 온 예산을 받아서 일단 누락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누락이 없다면 각 부처한테 이거 예산 좀 잘 해달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게 국회를 통과해서 이번 특별교육세도 국회를 통과해서 강원도 교육청으로 간 거예요. 만약에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왜 속초, 고성, 양양 교육청만 돈을 예산을 다른 지역에서 많이 땄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교육청의 보도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민병희 교육관님이 말씀대로 안하 무인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요. 자, 2016년 20대 총선이 있었죠. 당시 정문원 전 의원과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물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천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후보님과 같이 제 경선 자체를 부정하거나 모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경선이라는 제도가 10초만 주세요. 예, 민주주의의 근본이자 대의민주주의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데 후보께서는 그런 경선을 통했던 후보를 네,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두 후보께 공통 질문을 드리는 차례입니다. 고성 산불이 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산불 피해 보상은 아직도 미결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또 남북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이중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성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또 고성군의 그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동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성의 상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금강산 재개가 필수입니다.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국제 제재에 저촉하지 않는 개별 관광을 추진해야 합니다. 개별 관광은 고성의 육로를 통해 가는 것으로 입국장과 출국장 또 겸역장 등을 통해 갖춘 원스톱 입출국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편안한 육로 관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해 북부선 철도 사업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포함시켜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고 김영철 장관 중앙정부와 함께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속초까지 연결된 동해안 고속도로를 빨리 고성까지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용대리와 대대리 간 국도 46호선 확포장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다양한 경로로 고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저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기간 동안 주민들이 받았던 피해를 반드시 보상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해결해 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북방어장 우리 어려 한계선이 있는데요. 우리 어민들의 요구로 더 위로 올려겠습니다. 또한 남북 공동어로 수역을 만들어서 어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고성 산불은 지금도 피해가 완전히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지역을 방문하셔서 우리 이지민들의 가장 큰 현안인 한전의 구상권 문제는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단비 같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저는 국회에 가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꼭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양수 후보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원 산불 지원 특별법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고 금강산 관광 중단 법안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양수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입니다. 예, 산불이 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 거처에서 사시고 계시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굉장히 더디고 힘들어하고 계세요. 작년에 산불 났을 때 제가 바로 현장에 가서 조기 진화에 노력하고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민당 1,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300만 원 갖고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창고밖에 못 짓지. 그래서 이재민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또 한 푼도 안 줘요. 주택 이재민들한테만 주시고. 그래서 305억 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전의 책임 있는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한전이 피해 보상 금액의 60%로 지금 합의를 해서 이재민한테 주려고 했는데 정부가요. 한전의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이재민 보상금에다가 구상권 청구하는 이런 정부는 이런 나쁜 정부는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이재민 보상금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제주 강정마을에서는
해군이 주민들한테 구상권 청구하니까 청와대가 그거 청구하지 마라. 그래서 청구 취소했어요. 왜 고성에는 청와대가 얘기 한마디 안 합니까? 이건 정말 잘못됐고 빨리 청와대가 얘기해서 구상권 철회해야 됩니다. 고성도 상권 활성화를 하려면 관광지를 많이 만들어야 돼서 지금 어촌유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는데 가장 핵심은 고성의 가장 북쪽 대진과 거진과 대진에 지중해의 산토리니 마을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토리니 마을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이 한 500만 명만 글로 끌고 오면 그 사람들이 그 산토리니 마을 보고 사람이 많으니까 케이블카도 거기서 놓을 수 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도 놓고 그것도 타고 그리고 고성 전역을 다니면서 내려오면서 속초로 내려오면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고성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부동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경제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재추진되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건설을 재추진할 경우에 대정부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후보자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이양수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오색 케이블카 집회를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석률도 좀 낮아서 이동규 후보께서 맨날 출석률 낮은 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출석률 꼴찌를 해도 우리 지역에 어려운 곳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 서울 와서 데모하는 데가 있다면 거기 꼭 갈 겁니다. 이 오색 케이블카도 현 정부의 발목이 단단히 잡힌 사업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2015년 8월에 정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승인을 해줍니다. 정부가 자기네가 승인을 해줘요. 환경부가. 그래놓고 2019년 9월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같은 부서에서 합니다. 자기네가 승인을 해줘놓고 자기네가 부동의를 합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런 행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오색 케이블카는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매 순간 정당하다는 것이 입증된 그런 사업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결정 입건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받았습니다. 환경단체가 3건의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중에 한 건은 원고가 산양입니다. 참 어이없는데 그 3건의 소송 모두 양양군이 승소했습니다. 우리 케이블카 40m짜리 폴 6개 박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어떻습니까? 100m짜리 송전탑을 지금 5,000개나 박으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100m짜리 송전탑 몇백 개, 몇천 개는 되고 40m짜리 6개는 안 된단 말입니까? 양양군하고 저는 지금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펌이라든가 여러 각계각층의 지금 그 법리 검토도 끝냈고요. 이전의 논리보다 보다 확실한 논리를 마련해서 환경부와 이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건사업 오색 케이블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네. 이동기 후보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뭐 안 되면 남 탓, 잘 되면 내 탓. 누워서 침 뱉긴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고성 산불 역시 1,300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정부 탓을 하는 것보다도 국회의원이면 1,300만 원이 아니라 1억 3천을 보상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죠. 우리 동해안처럼 정말 재난과 사고가 많은 지역에 몇십 년 동안 1,300만 원밖에 없다고 국회의원님께서 그 정부 탓을 한다는 것은 아닌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색 케이블카 아시겠지만 지난해 9월 환경부 부동의 받았습니다. 그 정말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그 현재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서 양양군에서 부동의 처분에 대한 이제 행정 심판을 진행 중인데요. 좀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7가지의 부대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절대 불가능한 조건들이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백두대간 지형 변화 지수를 최소화하라. 이 말씀은 뭐냐? 최소한 땅을 파려면 뭐 적어도 1m 이상 파고 지주를 세워야 하는데 더 깊게 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뭐 산양 말씀하셨는데 그 산양에 대한 조건도 역시 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케이블카를 박근혜 정부가 애초에 가능하지 못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마치 박근혜 정부가 오케이 한 거를 문재인 정부가 발목 잡는다 이런 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우하는 시국이고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오색 케이블카 행정심판 행정소송 잘 가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우리 그 흘림골 개발이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그 환경부와 지금 그 국립관리공단과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예산 42억 제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후보자들께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주제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되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최소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이동기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경선 얘기 좀 더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경선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이양수 후보님도 경선을 해 보셨지만 제가 그 경선 결과를 가지고 박근혜 사천이다 이런 얘기 합니까? 저는 좀 이렇게 어제 그 토론회 때 이양수 후보님께서 정말 모욕적이고 정말 폄하하는 발언 제가 아는 이양수 후보가 맞나 할 정도로 의심이 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어려운 경선을 마무리하고 또 우리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좀 열심히 저를 도와주고 계신 최상용, 박상진 두 위원장님을 욕보인 것도 모자라서 우리 그 경선에 참여한 민주당과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엉터리라고 한심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모욕이고 망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후보님의 다급한 심정을 알겠지만 민주주의의 근본인 이 선거제도를 부정하시는 분이 어떻게 선거에 출마를 하십니까? 좀 이 자리를 비해서 좀 사과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심하다고 얘기한 거는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이지 당원이 아닙니다. 아니, 당원이라 하셨어요. 왜곡해서 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왜냐? 선거법으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후보를 공천합니다. 당선돼도 무효라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상용 후보와 박상진 후보가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국회에서 오래 잔뼈가 굵은 정책 전문가이자 예산 전문가입니다. 이동기 후보에 비해서 이동기 후보 사실 공직 경력이라고 하는 게 유일하게 청와대 딱 8개월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선거 나갔다 떨어지고 그리고 저 횟집 잠깐 운영하시고 유일한 공직 경험 8개월 있는 분한테 이 4개 시군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것보다는 그런 예산 정책 전문가들하고 대화하는 게 네, 주어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이양수 후보의 주도권 차례입니다. 2분 드립니다. 산불 이재민들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표현해 주셨는데 이동기 후보께서 지역 주민하고 싸우고 계신가요? 그 산불 이재민 분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선관위에다가 그 산불 이재민 분을 신고도 하시고 그랬다는데 이재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될 공직 후보자가 이재민과 싸우는 건 이상한데 답변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십니까? 누가 이재민하고 싸웁니까? 다만 이 산불을 통해서 정략적으로 아주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서서 정말 왜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금 이제 저를 이렇게 비방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선관위가 알아서 그걸 조치를 하고 그러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 내려주고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30초 지났고요. 제가 산불 관련해서 한전 나주본사 데모할 때도 제가 갔었고, 그 다음에 청와대 비 오는 날 어르신들이 길에서 비 오는데 식사하시는 시위원장도 같이 가서 함께 했는데, 그런데 그런 자리에 이동기 후보가 안 왔다는 거예요. 말로는 눈물과 애환을 같이 한다면서 실제로는 그런데 안 왔다.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서 그 글을 올렸다 그러는데 그 청와대 앞 집회와 한전 본사 나주 집회에 참석하셨었나요? 자,
예, 아시다시피 저는 처음 집회에서부터 제 페이스북을 계속 감찰하시는데, 감찰은 표현 그렇지만 제가 그 산불 감시활동, 산불 우리 이재민 또 집회 현장에 가셨냐고요, 거기? 계속 갔었는데 청와대 왜 못 갔냐? 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예, 또 연락도 안 하고 특정 정당 후보만 열심히 또 치적하고. 나주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나주하고. 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열띤 토론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덧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두 후보께서도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 시간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후보, 이동기 후보 순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수호와 국토 안보를 위해 헌신하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과 그 가족 여러분, 코로나19 초기 대처 실패, 중국 눈치 보기, 마스크 대란, 경제 지표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 수준도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 꺼져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담한 나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후보는 선거법으로 검찰에 고발됐고 자격도 의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오히려 힘을 실어달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과 강원도 전체의 수건 사업인 5세 케이블카 사업을 발목 잡았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이런 정부, 그런 정부를 일 잘한다고 박수치는 후보 표 줄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상대 후보 흠집내기, 네거티브, 구태 선거운동이 전부입니다. 이런 후보가 과연 힘있는 여당의 후보일까요? 오로지 유권자의 감정에만 호소하며 동정표를 얻겠다는 참으로 후한무치한 발상입니다. 유권자는 현명하고 선택은 위대합니다. 저는 국회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정치평론가, 당 수석부대변인, 기초부도 탄탄히 쌓아 올라왔습니다. 검증된 기호 2번 이양수에게 설악의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성실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동기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저의 정치의 근본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제 어머니처럼 모시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어제 한 차례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우리 이양수 후보님은 민주당원과 주민들의 투표로 국회의원 후보가 된 저를 철저히 모욕하셨습니다. 지방전문대 또 스펙이 잦다고 저를 의욕만 넘치고 무능한 사람으로 폄하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참을 수 없는 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신 최상용, 박상진 두 선배님을 거론하면서 민주적 절차로 진행된 경선을 모욕했습니다. 정말 민주당원과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설악군 주민 여러분, 저는 식당 및 자영업자들의 매출 간이가세 기준 4,800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택시 산악금 제도를 개선해서 대중교통법을 제정해 기사님들의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자식 생활을 입식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정치는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성과 속초, 양양장터에서 생선을 말려 파십니다. 손가발이 꽁꽁 얼어도 된장을 발라가며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살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밤늦도록 또 새벽같이 일하시는 분들, 어민, 노동자, 농민들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이동기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네, 토론을 마친 후에 법정 토론에 참석 대상이 되지 못한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도경 후보와 기호 8번 무소속 황정기 후보의 방송 연설이 이어집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후보의 공약과 정책,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과 방송 연설 후보자 중에 설악권을 대표해서 국회에 진출할 적임자가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토론과 방송 연설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4월 15일 여러분께서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 4년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